여러분이 AI 시스템에 질문을 입력하고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 있는 창고 크기의 건물이 금속 서버 렉에 장착된 수많은 프로세서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건물 안에는 그래픽 프로세서와 고밀도 칩들이 밝은 산업용 조명 아래 회로 기판 위에 놓여 있고, 냉각 팬들은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수백 와트의 열을 식히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아갑니다. 각 렉에 장착된 전원 공급 장치는 들어오는 고전압 전류를 칩에 필요한 정밀한 저전압으로 변환하고, 네트워크 스위치는 수천 대의 기계 사이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깜빡입니다. 만약 이 렉에 전기가 잠시라도 끊기면 팬은 멈추고 프로세서는 계산 도중 멈추며 진행 중이던 모든 계산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끊김없는 전력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일부 운영업체들은 이제 서버와 같은 울타리 안에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제어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변압기, 차단기, 철골 스위치 기어로 가득 찬 변전소를 통해 지역 전력망에 연결되었습니다. 두꺼운 송전선은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서 전력을 실어 날랐고, 변압기 뱅크는 전압을 낮춘 다음 서버 렉으로 가득 찬 서버실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면 전력망 운영자들은 원격 발전소의 출력을 조절했고, 계량기와 전압 조정기는 건물 내부의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설 현장 근처에 충분한 전력망 용량이 이미 존재하고 변전소가 새로운 부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수백 메가와트의 컴퓨팅 장비를 설치하려는데 가장 가까운 변전소가 몇 년 동안 그 부하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최신 AI 데이터 센터는 100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의 연속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며 일부 시설은 1기가와트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1메가와트면 수백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 500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은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전력을 소모하는 셈이죠. 이 정도의 부하를 전력망을 통해 공급하려면 더 큰 변압기 뱅크를 설치하고 송전탑을 보강해야 하며 절연 모선과 고전압 차단기로 가득 찬 개폐장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건설 인력, 대형 크레인, 그리고 맞춤형 전기 장비 제작을 위한 긴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전력망 개선 작업을 기다리지 않기 위해 일부 운영사들은 서버 컨테이너 바로 옆에 현장 발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24년 멤피스에서는 약 10만 개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가 포함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옆에 준비된 콘크리트 패드 위에 트럭에 장착된 가스터빈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지역 전력 회사는 필요한 전력의 극히 일부만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터빈을 이동식 변전소와 배전반에 연결하고 현장 아래 기존 천연가스 라인에서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몇 주 만에 터빈은 인접 건물 내부의 락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컴퓨팅 시설과 발전소는 동일한 경계 울타리 내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가스터빈 장치는 대형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금속 하우징 안에는 연소실이 압축 천연가스와 공기를 혼합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 축을 회전시킵니다. 회전하는 축은 교류 전기를 생산하며 이 전기는 동기화된 스위치 기어 캐비닛을 통해 흐릅니다. 여러 터빈의 출력이 단일 배전 시스템으로 합쳐지는 곳이죠. 두꺼운 구리 케이블이 그 전류를 변압기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 전원 패널로 이어집니다. 마당 위로는 배기 굴뚝이 솟아 있습니다. 촉말 처리 장비는 배기가스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 하류에 설치됩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은 전력을 공급하는 서버 건물들이 보이는 곳에 위치합니다. 대규모 배터리 시스템은 보통 컨테이너 크기의 인클로저 형태로 터빈 옆에 줄지어 설치됩니다. 각 인클로저 내부에는 리튬셀 모듈이 인버터에 연결되어 저장된 직류 전력을 안정적인 교류 전력으로 변환합니다. 작업자들은 전기 캐비닛에 설치된 제어 화면을 통해 충전 상태,
방전율, 시스템 주파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수천 개의 프로세서가 대규모 훈련을 시작하여 전력 부하가 순간적으로 급증할 때 배터리 뱅크는 즉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터빈은 기계적 출력을 증대합니다. 터빈이 새로운 안정 부하에 도달하면 배터리는 재충전되어 다음 전력 급증에 대비하며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일부 운영자들은 현장 전력 공급을 위해 연소 터빈 대신 연료 전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모듈 내부에서는 천연가스가 세라믹층을 가로질러 흐르는데 이때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터빈을 돌리지 않고도 직접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조절 장치를 거쳐 스위치 기어로 전달되고 이 스위치 기어가 연료 전지 배열을 서버부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료 전지는 큰 기계적 변동 없이 꾸준한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압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배터리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듈형 연료 전지 블록은 미리 준비된 기초 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컴퓨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병렬로 연결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자체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부지 곳곳에 하드웨어를 배치해야 하므로 상당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터빈 하우징, 연료 전지 모듈, 배터리 인클로저, 변압기 뱅크, 냉각 라디에이터, 그리고 개폐기 캐비닛은 모두 지하 케이블 도관으로 연결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됩니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는 가스관, 소방 시스템, 유지보수 시설을 제외하고도 발전 설비에만 수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비교하여 운영자들은 대규모 변전소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 전력망 연결 확보 비용과 기간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종종 즉각적인 전력 가용성이 전력망 확장의 긴 조달 주기보다 더 중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터빈 블레이드, 발정이 로터 생산 공장만 봐도 제조상의 제약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형 변압기 코어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스 터빈은 고온 합금과 정밀 가공에 의존하는데 이는 전문화된 생산 라인을 필요로 하며 주문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대형 변압기에는 거대한 강철 코어가 들어가고 주문 제작된 구리 권선이 사용됩니다. 이 모든 부품은 대형 운송 차량으로 운반되죠.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주문을 하면 생산 일정이 꽉 차게 되고 납기가 점점 더 늦어집니다. 기업들은 일찍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빠르게 조달할 수 없는 장비의 도착 시기에 맞춰 건설 일정을 짜야 합니다. 독립형 시설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전기실 내부의 제어판에서 모니터링됩니다. 부하 측정기와 경보 표시기가 시스템 상태를 보여주죠. 만약 기계적인 문제로 터빈 하나가 멈추면 나머지 장치들은 즉시 스위치 기어를 통해 더 많은 전류를 흘려야 합니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여러 발전기가 멈추면 배터리 시스템은 빠르게 방전되고 작업자는 장비 재시작을 시도해야 합니다. 백업 전력을 공급할 더 넓은 외부 네트워크가 없다면 전체 정전을 막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서버렉을 종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영자들은 예상 최대 부하보다 더 많은 발전 용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장치 고장이 전체 시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기가와트급 컴퓨팅 시설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의 규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소규모 발전소에 버금가는 발전 용량을 필요로 하며 방대한 연료 파이프라인과 엔진 또는 터빈이 병렬로 작동하는 넓은 장비 야드를 갖춰야 합니다. 수백 개의 발전기가 복잡한 개폐 장치와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동기화되어 수천 개의 렉에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홀 내부에 서버렉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건물 외부의 발전, 저장, 냉각 하드웨어도 그에 맞춰 확장되어야 합니다. 컴퓨팅 부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운영자들은 프로세서, 클러스터 옆에 소형 산업 발전소를 효과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하게 통합된 시스템의 신뢰성이 이 독립형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